일단은 고민해봐야 될 부분부터 표시하면은 이 지문에서 these barriers, 이러한 장벽, 장애물, 이러한 장벽이나 장애물이 문맥상 앞문장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 있거든. 4번 문장에서 in some cases, 일부 경우에, 그 다음에 5번 문장이 in other cases,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지칭하는 일부는 some이라고 하고 다음에 지칭하는 것은 others라고 지칭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in some cases,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in other cases, 순서 배열 문장 삽입에 힌트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3번 문장에 구조 보면은 although we may see, 뒤쪽으로 봤더니 일단은 세모가로 얼도에서 열려서 이렇게 쉼표 끝나는 데서 닫히면 되잖아. 혹은 랜드스케이프스에서 닫아도 되긴 하는데 이 부사절 안에서 동사 뒤쪽 구조를 봤더니 대표 동사 중에 잘 나오진 않지만 어떤 동사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쵸?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 많은 동물종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현재 분사가 쓰인 거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물들이 능동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 쓰인 거.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에 관한 지문이잖아. 랜드스케이프가 물론 경관이라는 뜻이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지형 공간 정도로 난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지형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경관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지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지형. 그 다음에 역시나 이 두 번째 지문에서도 바이오 파워, 직역하면은 생물 힘이거든. 근데 이거를 나는 바이오 에너지로 해석할게.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기존의 에너지,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환경 오염을 시킬 확률이 높은 기존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하는 대체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그 중에서도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거든. 풍력도 있고 뭐 태양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중에 여기선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내가 이렇게 필기를 안 해줬어도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힌트를 바이오 에너지가 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거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다. 그게 바이오 에너지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표현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질문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면지에 적던지. 바이오 에너지가 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지문 내에서 힌트가 되는 부분 세 군데를 찾아라. 그 다음 일단은 이거 5번 문장 제거하면 되거든. 5번 문장 제거하고 이 6번 문장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오른쪽에 있는 reduce랑 왼쪽에 있는 support죠. help는 얘 지금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로 원형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동사잖아. 영어에서는 돕다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써서 그런지 help는 예외적으로 목적어를 원형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to가 생략된 형태로 뒷받침하고 감소시키는 걸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대명사에 표시를 할 건데 2번 문장에 주어인이 they. 일단 대명사에 전부 다 표시를 할게. 2번 문장에 주어인 they랑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their, 그 다음에 역시나 their, 그 다음 밑에 줄에 their, 이 세 개가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이것은 유해하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해롭다는 건지.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병렬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은 3번 문장. 3번 문장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create이랑 왼쪽에 있는 diversify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냐? 오른쪽에 있는 maintain이랑 왼쪽에 있는 spread가 병렬되는 거죠. 항상 병렬을 찾는 것에 유의해야 된다. 수능에도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다. 문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6번 문장에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leads to랑 왼쪽에 있는 prevent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lead to는 뜻이 뭐냐? 그쵸? 이끌다가 아니다. 이끌다가 아니다. 이어지다, 야기하다다. 인과관계 동사다. lead가 타동사로 써야 lead the team 해야지 이게 무엇을 이끌다라는 뜻이지. lead to 전치사 to가 붙어서 뒤에 목적어가 오면은 인과관계 동사로서 자동사로 쓰였고 무엇을 이어지다, 야기하다라는 뜻인 거. 일단 구조적으로 몇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이거 뒤에 6번 문장에 일단은 주절의 주어는 뭐냐? 명사 하나만 표시하고 한다고 하면 effect죠. can be고 where부터는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거든. 얘 뭐뭐한 곳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여기서 lead to 뒤쪽으로 exceeding의 동그란 괄호를 치는 게 아니라 해석과를 병행했을 때 exceeding은 품사가 뭘까? exceeding the carrying capacity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lead to 뒤쪽에 있는 exceeding은 해석까지 병행했을 때 동명사죠. 동명사. 동명사고 their numbers는 그러면은 뭐야?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로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그게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지 해석을 통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일단 이 where 부사절 안에서 주어는 인간의 간섭이잖아. 인간의 간섭이 이어지는 거죠. 그들의 수가 인간의 간섭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수가 초과하는 것을 야기한다. 초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간섭해서 무엇의 수가 증가하는 건지 해석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학익여고 5월 모의고사 37번 2번 문장에 이러한 요구 조건이 어떠한 요구 조건인지, 3번 문장에 this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this에 해당되는 것도 to도 this에서 this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일단 병렬을 찾아볼 건데 2번 문장 보면 그 병렬되는 것에 행만 대답하면 되거든.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오른쪽에 record랑 왼쪽에 있는 functions죠. functions. between A and B 사이로 지금 병렬되는 게 이거 두 개죠. 그 핵심만 보면 여기에서 괄호 이렇게 닫으면 되죠. between A and B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drive랑 왼쪽에 있는 or이 병렬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보면은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of랑 왼쪽에 있는 of가 병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전명. 결국에 맛도 긴 명사에 해당하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alternativelly라는 연결어가 나오거든. 예,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고, 여기에서는 문맥상 첫 번째 대안을 소개한 다음에 두 번째 대안을 소개할 때 첫 번째를 설명하고 두 번째 대안 소개 시 사용. alternatively. 그렇지 않으면 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운전자의 시력이랑 그런 사고 기록이 일치하지가 않냐, 왜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38번. 38번에서는 일단 2번 문장이 일단 얘 이때 가주어 진주어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밑에서 여기 Y부터 세모가루로 묶는데, 너는 이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주어가 understanding이잖아. 근데 비동사가 복수 비동사가 쓰였거든.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이 수정하라고 말해줬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 별표를 쳐놓을게. is로 썼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수일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별표? 이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걸 is로 수정하라고 하면은 수정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 7번 문장에서는 일단 얘 동그라미 2개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 이때 강조 구문은 이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또 상관접속사 not only but을수가 나와서, but은 이 세미콜론에 있죠. but 세미콜론은 이제 and나 but의 역할을 하니까 이 it이랑 that 사이에 들어간 걸 이제 강조하는, 그것은 언어적 표현뿐만이 아니다. 수의 다른 게, 숫자의 표현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또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 39번. 39번에서 2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this가 의미하는 것, 문맥상. 역시나 4번 문장의 this. 일단 지칭하는 걸 다 표시할게.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역시나 이 this. 그 다음에 이 1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뭔지 찾아보면 돼. 복수명사겠죠? 대시 아니라 도우즈로 대명사, 지시 대명사를 쓴 거 보니까 해석을 통해서 복수명사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으면 되고, 3번 문장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지금 out이랑 이 through거든. through. out이랑 through.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this is what your brain is like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A가 즉 주어라고 써요. 주어가 어떤 모습 상태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것이 너의 뇌가 어떤 모습인지이다, 상태인지이다. 너가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what your brain is like.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이 부분 있죠. 이게 우리가 어떤 걸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한번 유추해서 써볼래? 원스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을 의미하잖아. 일단 너가 구멍을 막잖아? 그 호스에 있는 구멍을 막는다면, 호스에 난 구멍을 막는다는 건 결국에 뇌의 시냅스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데, 시냅스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호스에 난 구멍을 막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호스에 있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글로 한번 써보면 된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주어는 다시 한번 all the water goes then out the doors. 그 다음에 세미콜론 나오니까 다시 뒤쪽으로 this is 주어랑 동사 나오잖아.
이거 역시 아까랑 똑같거든. lead to처럼 얘도 analogous to the synapses. 보면은 이게 지금 being이 품사가 동명사야. 동명사. 얘가 동명사다. 그럼 얘 해석을 봤을 때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 있는 것 같아? 이것은 비슷하다. 그 세 문장의 세 줄에 해당되는 거 쭉 해석해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 있을까? 뭐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시냅시스죠. 그쵸? 시냅시스.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면 relaying부터 messages는 이제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고, 이 then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두 개인 거죠. 두 개. 해석이 되는지 한번 해봐. 의미상의 주어. 구조상으로는 주어가 아닌데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되거든. 이것은 비슷하다. 시냅시스가 전달하는 시냅스죠.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냅시스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 40번 9번 문장. 9번 문장에 That's counterintuitive. 그것은 반직관적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거 A와 B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A가 이거 컨텐트고 B가 블럭트거든? 여기에 대한 답근거리 일단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이거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노티싱이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돼요? 그쵸? becoming이죠. becoming. prevent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걸 막다죠. 그래서 지금 B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거. 여기에서 이 레스가 어휘 문제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 레스에 이제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레스의 별표. 그 다음에 41, 42. 우리가 왜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지. 일단은 이 2번 문장에 let us say 얘 우리 예시 들어줄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가정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잖아. 그 다음에 얘 it 가주어 진주어거든. 코스트도 뒤에 목적어를 두 개 갖고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목적어가 6고 두 번째 목적어가 2000칼로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코스트 이제 A, B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A랑 B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네모 괄호를 두 개 친 거다. A에게 B라는 비용이 들게 하다는 뜻이야. A에게 B라는 비용이 들게 하다. 너에게 2000칼로리라는 비용이 들게 한대. say 오른쪽에 that은 이렇게 네모가를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되죠. 가운데 이중심표 사이에 들어간 metabolically speaking 얘는 이제 분사구문 처리하면 되죠. 신진대사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주어인 that 그것이 바로 히도닉 파트 쾌락과 관련된 뇌 부분이 킥스인 작동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데 일단 얘도 구조로 보면은 이 when 부사절 안에서 주어는 파트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파트에 걸리는 동사는 킥스인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분사구문.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get past가 얘 덩어리로 외우면 되는데 무엇을 넘어서다 극복하다. 무엇을 넘어서다 극복하다.
모를 만한 단어가 많지 않아서 수업하면서 써줄 거거든. get past, 무엇을 넘어서다, 극복하다. 그 다음에 packed full with,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무엇으로 완전히 가득 찬. 그 다음 20번 문장의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문장의 구조파악만 한번 해볼게. 너의 디저트배라는 것은 진화적인, 그래서 leftover, 진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래. 너의 날들로부터 남아있는 거죠. 그 세렝게티에 살 때, 그러니까 조상에 남긴 거죠. 근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일단 대세서 이렇게 빨간색 괄호 열 건데, 이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뭘까? 그쵸, 유저, 동사는 월이죠. 여기에는 이제 분사구문으로서 even, when, full,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네모가루 안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니까 의미상 여기서 끊기죠. 그 다음 because, 근데 역시나 when,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제 쭉 달면 된다. 일단 연결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잖아. 연결성? 이게 뭔지 모를까봐 이제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동격. 능력이다. 지형의 능력이다. 근데 지형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동을 뒷받침하는 지형의 능력이거든? 근데 무엇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냐? 어떤 특정한 종에 의해서 그 지형을 건너는 그러한 지형의 능력이라는 게 연결성이야. 그러니까 어떤 동물종이든 그 지형을 이동하는 능력, 그게 바로 연결성인데, 이게 점점 더 큰 염려가 되고 있답니다. 동물들이 지형을 이동하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능력인 연결성이 점점 더 큰 걱정거리, 염려가 되고 있답니다. 누구에게 그러냐면 보전 생물학자들에게. 동물들이 지형과 지형을 이동하는 연결성에 있어서 왜 생물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지형의 연결성이라는 게 증가하고 있잖아. 인간의 관점에서는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를 통해 증가하고 있냐면은, 그쵸? Through increases, 도로 연결망에서의 증가를 통해서 인간의 경우에는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거든. 그 지형과 지형 간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한편 연결성이라는 게 감소하고 있답니다. 많은 다른 종들에게는, 인간을 제외하고 다른 종들에게는 연결성이라는 게 감소하고 있구나. 우리가 보긴 하잖아. 많은 동물종들이 이동하는 걸 보는데, 인간의 지형을 이동하는 거를 보는데, 그쵸? deer, 사슴이나 늑대나 터틀, 이러한 것들이, 얘도 이렇게 표시해야겠는데, 뒤에 걸리는 걸로 예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crossing, 도로를 건너거나 혹은 wandering, 배회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의 뒷마당을, 동물들도 잘 지형과 지형을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형이라는 게 상당히, 어떤 지형이냐면 상당히 바뀐 지형 있잖아. 그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상당히 바뀐 지형이라는 건 실제로 배리얼, 장벽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답니다. 무엇에 대한 장벽이냐면 이동에 대한 장벽이죠. 근데 누구의 이동이냐면 동물과 식물종 둘 다에게. 일부 경우에 이러한 장벽이라는 게 불완전하대. 그럼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많은 거북이들이 도로 위에서 죽고 있잖아. 하지만 일부 역에서는 거북이들 얘기하는 거거든. make it across 하면은 건너가는데 성공하다.
건너가는데 성공하다. 그러니까 지형을 인간이 사용하는데 적합하게 완전히 바꾸어놔서 장벽이라는 게 이동의 장벽이 생겼대. 근데 완전히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장벽이라는 게 불완전해서 일부는 건너다 죽기도 하고 또 일부는 건너는데 성공하기도 하는 이런 걸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장벽이라는 건 이 앞문장에 있는 이 배리얼로 연결시키면 되고. 근데 이렇게 하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자. 동물과 식물종 둘 다의 이동의 장벽.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통과할 때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구나. 이거를 incomplete,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일부 경우엔 그렇고 다른 경우에는 passage는 뭐 단락, 글에 있어서는 단락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통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다른 경우도 있대. 대시 오른쪽으로 시티죠? 그 도시 있죠. 지형을 따라서 이제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형의 회랑지대는 이제 길고 좁은 그러한 길목 같은 곳을 회랑지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리버밸리, 그 하천의 계곡과 같은 여기를 따라 있는 도시들이 실질적으로 제거해버리고 있답니다. 유전적 교환이라는 걸. 뭐와 뭐 사이의 유전적 교환이냐면 이 between A and B죠. 역시나 이전에 연결된 식물과 동물의 개체 사이의 유전적 교환이라는 걸 제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댐 같은 거를 건설하잖아.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대. 스퍼닝, 그 물고기들의 산란을. 댐이 있으니까 연어 같은 경우에는 위로 회귀해야 되는데 댐이 설치돼 있으니까는 그렇지 못하잖아. 고향으로 못 가서 이제 알을 낳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산란은 알을 낳는 거.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이 알을 낳는 걸 막아버리냐? 그 이동을 막는 거죠. 뭐로 이동하는 거냐면 그들의 번식지로 이동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길게 뻗어있는 강에 그 주변에 도시를 지어서 식물과 동물들이 오가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댐을 지어가지고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연결성의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전 가치라는 걸 감소시킬 수 있는 거야. 그 남아있는 서식지는 있을지언정 다시 그쪽으로 가가지고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보전 가치는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근데 빌로우는 무엇 아래거든. 여기에 반이어가 어버브요. 지금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형과 지형, 동물이나 식물이 이동하는 것을 연결성이라고 한다며. 근데 동물이나 식물이 지형 그 사이사이를 이동하지 못한다? 연결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남아있는 서식지, 땅이 있다고 해도 보존되지 못할 수 있다. 동식물들이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감소될 수 있냐면 그것에 맵트하면은 지도상의 영역이 제시하고 있는 것 아래로 증가시키면서 fragmentation, 파편화의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걸 증가시키면서 땅과 땅 사이, 지형과 지형 사이를 이동하면서 식물이고 동물이고 번식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니까 결국엔 번식력이 약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를 쉬운 말로 바꾸면은 그 서식지의 크기 있잖아. 그 지도에 있는, 지도상으로는 되게 땅덩이가 커서 동물 식물들이 많이 살고 번식을 많이 할 것 같거든. 지금 6번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꾼 거다. 지도상에 있는 서식지의 크기라는 게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의 생태학적 가치라는 걸.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실제로는 연결성이 부족하다. 고립되어 있거든. 다른 서식지로부터. 여기에서 이시지층하는 건 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사이즈. 그러니까 땅덩이만 크지 연결성이 부족해가지고 실제로 동식물들이 번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100평의 땅이면은 동식물들이 되게 번식력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연결성이 부족해서 인간 때문에 번식력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거 생태학적 가치라는 건 되게 종합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에 이 질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우는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니? 2번하고 6번. 2번이랑 6번. 2번이랑 6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이랑 6번. 이게 자연 환경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마다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거 세 군데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바이오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세 군데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가연이 찾았니? 1번 문장. 1번 문장에 어디요? 푸치. waste product. 또 2번 문장에 음, 바이 뒤쪽. 바이 뒤쪽. 그쵸? 그러면은 이거 바이오 에너지가 뭔지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에 1번형 관계는 쳐볼게. waste product. 그 다음 wood waste and liquid waste. 그 다음 또 찾은 데 있어? 4번 문장에 석탄 대체. 석탄 대체. 바이다. 바이담. 석탄 대체 바이담. 그것보다는 식물성 물질.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오 에너지라는 건 폐기물이나 식물성 물질을 사용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첫 번째 줄인 그 생물자원.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가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나 식물들을 활용하는 게 바이오 에너지구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거든. 이낸싱,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즉 조금 쓰고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 put to use 하면 무엇을 활용하다라는 뜻이거든. put to use, 무엇을 활용하다. 에너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폐기물을 활용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바이오 에너지라는 건 역시나 이 2가 생략된 거죠. 돕고 있답니다. 유틸리티, 공공 에너지 서비스. 공공 에너지 서비스와 산업을 이동시키는 걸 돕는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이동시키냐면은 sustainable, 너무 중요한 단어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걸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바이오 에너지가 돕고 있다는 거거든. 포레스트 프로덕트 하면은 임산물, 즉 숲이나 산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나무나 풀이나 뭐 그런 것들, 임산물. 포레스트 프로덕트, 숲이나 산에서 나오는. 미국의 임산물 산업이라는 게 보통 이제 종이가 대표적이겠죠. 산업이 절반의 그것에 에너지를 얻고 있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얻고 있냐? 컨버스팅, 연소시키는 거죠. 나무 폐기물과 액체 폐기물을.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아? 펄프밀? 펄프 공장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 폐기물과 액체 폐기물을 연소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임산물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종이 만드는 산업인데 종이를 만들려면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 예전에는 석탄을 갖다 썼는데 이제는 종이를 만들고 남은 그러한 찌꺼기 같은 것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거죠. 나머지 그런 폐기물들을 태워서 석탄이나 석유를 덜 쓰고 있구나. 아예 안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바이오 에너지라는 건 다시 한번 기후변화라는 것도 완화시키는 걸 돕는답니다. 또한 어떻게 도대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라는 걸 감소시킴으로써. 그리고 이제 포집하다. 랜드필 가스,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집에서만 오래 안 버리고 방치해도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 그러니까 매립지 가스, 그런 쓰레기들이 모이는 매립지의 기체를 포집한다. 이것 또한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그 메탄에. 왜냐면 메탄을 에너지의 원료로 쓰나 봐. 쓰레기를 이제 묵혀두면 나오는 그 메탄 가스를 어떤 기술로 잡아내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인 것 같거든. 근데 메탄이라는 게 뭐냐? 포텐트, 강력한 온실가스거든.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이거든. 근데 이걸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구나. 그 바이오 에너지라는 건 또한 인간의 건강을 이롭게 한답니다. 바이오 에너지가 거의 못하는 게 없는데
그것이 컷다운온 무엇을 줄이다죠. 어휘 리스트에 나오죠. 그것이 오염을 줄이면서 도대체 어떻게 줄이냐? 석탄을 그러니까 석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석탄을 대체함으로써 코파이어링, 혼합에 혹은 직접 연소해서 석탄을 대체함으로써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결국엔 원래는 코파이어링이라는 것은 혼합이라는 뜻이야. 혼합 연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석탄을 10개 썼거든. 근데 이제는 뭐 나무 5개, 석탄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해서 연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염을 줄이고 있다고. 그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또 설퍼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황의 배출 또한 감소시킨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플랜트 매러라면은 식물성 물질, 식물성 물질이 석탄이랑은 다르게 어떠한 appreciable, 주목할 만한 황 내용물을 갖고 있지 않거든. 석탄을 태우면 이제 공기에 대기 안 좋은 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식물을 태우면 그렇지가 않구나. 게다가 바이오매스 리소시스, 생물자원이라는 것은 생물자원, 플랑크톤이나 이끼 같은 거 태워서도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거든. 그런 거 농축해가지고. 생물자원이라는 게 또한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또 다른 이점이 오염을 막아. 인간의 건강도 이렇게. 근데 심지어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수동태적 널리 퍼져 있는 경향이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안 나잖아. 일부 중동 국가에서만 석유가 나니까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집돼 있잖아. 근데 생물자원은 어때?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경향이 있잖아. 아무데나 다 있다고, 나무 같은 거는 보통. 그래서 그것들 사용하는 거 도울 수 있어. 그 시골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국가의 의존도도 낮추는 걸 돕는답니다. 그 수입된 연료에 대한 의존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아, 경제적으로도 되게 유의미하구나, 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주제만 시연이 이거 몇 번으로 골랐니? 1번이랑 6번까지 하겠습니다. 자연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1번이랑 6번. 그 다음 계속해서 인간이 만원의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악의 근원이다.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 한 가지 예시 있죠.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에 한 가지 예시 있잖아. 그쵸? 이게 변형시키잖아, 사바나의 특징을. 이게 뭔지 알아? 그것들의 그 이펙트, 영향력을 통해서랍니다. 대열은 누굴까? 누구의 영향력일까? 사바나의 특징을 변형시키는 인간 개입의 한 가지 예시.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해서 사바나의 특징이 변형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의 영향을 통해서요? 대열이 지칭하는 건 그 개입이죠. 그쵸? 개입의 영향력. 인간이 개입해서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 5는 여기에서 무엇에 미치는 이행문 7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사바나의 드웰,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잖아. 드웰이 사바나에 거주하는 포유류에 미치는 그것들의 영향력을 통해서이다. 포유류의 예시가 이제 코끼리가 되는 거죠. 포유류는 새끼를 낳아서 젖먹여서 키우는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하죠. 고래나 코끼리나 원숭이 같이. 그것들은 알려져 있답니다. 키스톤 스피시즈, 핵심종으로 알려져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그들이 강한 영향력을 갖거든. 많은 환경적 측면에 그들이 살고 있는. 여기서 대인은 누굴까? 계속 다 똑같은 거 지칭하는데 대인은 앞문장이 그쵸? 코끼리죠. 코끼리. 아니 코끼리 그냥 몸집 커다란 친구 아니었나? 그 아기 코끼리 달고 다니면서 얘네도 핵심종 중에 하나였구나. 호랑이도 그렇다고 하는데 코끼리도 핵심종이래. 왜냐면 그 코끼리들이 생태계를 다양화한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태계를 다양하게 한대. 그리고 모자이크를 만들어낸답니다. 서식지에. 모자이크라는 건 그거거든.
온 일단은 다 읽고 모자이크라는 거 이것저것 붙여놓은 걸 모자이크라고 하잖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서식지에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냐? 브라우즈, 풀을 뜯어먹음으로써 트램플링, 짓밟죠. 그 다음에 knock over, 무엇무엇을 쓰러뜨리다라며. 이거 단어에 나오죠. 쓰러뜨리다. 관목이나 나무를 쓰러뜨림으로써. 그러니까 그렇게 몸집이 큰 코끼리들이 풀도 뜯어먹고 풀을 밟기도 하고 이게 관목을 쓰러뜨리면서 평지가 생기잖아. 높은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한 곳이 생기니까 다른 동물들이 살기에, 다양한 동물들이 살기에 되게 적합해진다는 거거든.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란 곳에서는 살기 힘든 동물들도 있는데 코끼리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겠죠, 자연에서. 그들은 또한 씨앗도 퍼뜨린답니다. 그들의 먹고 defecating, 배변하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리고 유지하거나 만들어낸답니다. 물구멍도 by wallowing, 그 뒹굼으로써. 이제 코끼리가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들이 뒹굴뒹굴하다 보면 밑에 웅덩이가 생겨서 비가 내리면은 거기가 이제 다른 작은 동물들이 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모든 이런 역할이라는 게 다른 종들에게 되게 이로워. 코끼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다른 종들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근데 반면에 인간의 개입이 막은 곳이죠. 뭐 하는 걸 막냐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코끼리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는 곳에서 그들의 서식지 내에서 이동하는 걸 막는 거죠. 대열은 역시나 엘리펀트 지칭하는 거. 전부 다 여기에서 코끼리 지칭하는 거다. 이 대열이 지칭하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해서 코끼리가 사는 서식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생태학적 가치의 핵심이네. 그쵸? 아까도 도시 같은 거, 댐 같은 거 지어서 이동이 불가해지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이라는 게 무엇을 야기하냐면 그들의 초과하는 걸 야기하는 거죠. 그 수용력을, 그 사바나의 수용력을.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리저리 사바나 초원에서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인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특정 지역의 코끼리 개체수가 너무 증가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것들의 영향 효과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재앙적일 수 있다. 좁은 땅덩이에 코끼리가 되게 밀집해서 산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좋지 않죠? 똑같이 만약에 이번에는 다른 예시거든? 여긴 좁은 지역에 코끼리가 많이 사는 경우 얘기하는 거잖아. 인간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해서. 그럼 만약에 인간이 코끼리의 수를 감소시키는 거야. 특정 사바나의 그런 영역에서. 그럼 사바나는 어때? 덜 다양화되겠죠. 코끼리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다른 작은 동물들에게 이로운데 그다음에 덜 오픈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구멍이라는 것도 막히겠죠? 그 진흙으로. 코끼리가 계속해서 뒹굴어져야지 물웅덩이가 생기는 건데 이것은 해로울 수 있답니다. 다른 종들에게도. 이 질문은 결국에 1번 문장이 핵심이다.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서 코끼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번이랑 2번으로 할까요? 1번이랑 2번. 좁은 지역에 모여 살아서 코끼리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인데 그렇다고 개체수를 줄여도 사바나의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37번. 이게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은 되게 시력이라는 게 얘가 이렇게 수식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잖아? 이게 이유랍니다. 왜 visual capability, 시력의 측정이라는 게 integral, 필수적인 부분인지 그 테스트에 있어서. 근데 어떤 테스트냐면 발행하는 테스트죠. 이슈는 얘 발행하다는 뜻이야. 발행하다. 면허증을 발행하는 테스트의 필수적인 부분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려면은 시력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시력 측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필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 있죠. 연결성을 발견하려는 시도 있죠. 단순한 시각적 기능, 예를 들면 시각적 그러한 뚜렷함 있잖아. 그 다음에 사고 기록 있죠. 운전자의. 이것의 연관성을 발견하는 시도라는 건 have proved 주로 성과가 없답니다. 즉 운전자의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와 그 사고 기록이라는 게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 fruitless. fruit 성과가 없다. 동의어 ineffective. ineffective 그 다음에 unproductive. 운전자의 시력이랑 사고 기록이랑 연관성이 없다고? 그게 증명이 안 된다고? 이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뒤에 원이 나오잖아. 이것은 왜냐 하냐면 그 운전자 있죠. 더 안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운전자가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 내에서 운전을 한답니다. 데미지층 하는 건 일단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이 나쁘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시력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문장에 이러한 필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앞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돼. 이거 한글로 그 은영이 뭐라고 하늘이 뭐라고 써니? 어떠한 필수 조건을 얘기하는 걸까? 운전면허 시험에서 시각 능력이 필수죠. 그렇죠. 운전 면허 뭐라고 했어? 운전 면허 운전면허 시험에서 시각 능력이 필수죠. 안 들려요. 천천히 얘기해봐. 운전면허 시험에서 시각 능력이 필수죠. 그래서 시각 능력을 측정하는 게 필수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할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requirement니까 integral로 연결시키면 될까요? integral. 요구 조건 필수적이다. (3번) 문장에 이것은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은 은영이 뭐라고 했니? 시각적 기능과 운전하는 사람의 사고 기록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fruitless로 연결시킬게. 성과가 없다. 왜 그러냐? 자신의 능력 내에서 운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다고 꼭 사고 기록이 높은 게 아니다. 왜? 능력 내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라면은 역시나 이때 가주어 진주어 아마도 시각 능력이라는 게 measured는 이제 과거 분사로서 capability 수식해주잖아. 측정되는 시각 능력이라는 게 너무 단순할 수 있어.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네모가로로 묶을게. 그 운전자의 과제는 복잡한 거잖아. 시각적 그 다음에 인지적 factors 요인들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머리를 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운전자는 해석해야 되잖아. be likely to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걸 해석해야 되죠. 그 앞에 펼쳐진 도로에 ahead 앞에 있는 도로에 일단 구조상 네모가로는 여기서 할게요 저는 그냥. 네. 그러니까 인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인지 기능 단순 시각이 아니라 되게 복잡한 거를 한다. 운전을 하면서 인지 기능이 뭐냐? 제한된 시간 내에 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지를 해석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a series of 일련의
일련의 기대를 발달시키잖아. 그러니까 기대를 한다는 거야.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expectation, 이게 예상으로 해석하는 게 예상하게 되죠. 다른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다음에 무엇이 적절한 로케이션, 장소인지 to examine, 살펴보기에 다른 운전자의 행동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봐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 운전을 못하면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데 운전을 보통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주시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빨간색 네모가로. 운전자는 직면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 물체에 직면하게 되잖아. different degree of, 예, 다양한 정도의라고 해석할게. 다양한 정도의 visibility, 가시성, noticeability, 두드러짐을 갖고 있는 물체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두드러지는 것도 있고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물체들을 직면하게 되거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make judgment.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 시각 시스템이라는 게 항상 적합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잘 보인다고 판단을 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과 사고 기록의 연관성이 낮은 이유죠. 단순히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인지적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제문 그 세원이 몇 번으로 올라왔니? 5번, 2번, 5번, 8. 2, 5, 8. 저랑 일치하는 게 두 개네요. 일단 2번이랑 5번은 나도 골랐거든. 2번이랑 5번. 상관관계가 없다. 왜 그러냐? 5번. 인지적인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8은 이제 부변 설명에 해당되고. 일단은 2번이 왜 상관관계가 없는 이유가 3번이랑 5번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거든. 3번은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자신의 능력 내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관계성이 안 나오는 거다. 두 번째는 뭐야? 인지적인 요인이 포함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력과 사고 기록의 링크, 연관성이 증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3번이랑 5번이고. 그 다음에 38번. 얘는 주제문 은지 몇 번으로 골랐니? 저 1번. 1번이랑 일단 수학이 보편 언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하나는 뭘로 고르면 될까? 성훈이 골랐니? 1번만 고르면 안 되잖아. 이 지문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상 단순하지가 않거든. 그 수학이라는 게 보편어지만 보편적이라는 건 타고날 때부터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하지만 명시적으로 가르쳐지는 부분이 있다. 아연이는 혹시 주제문 다른 데 표시해온 사람 1번 말고. 3번. 그쵸, 3번이죠. 3번. 근데 차이가 있어. 언어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1번이랑 3번을 둘 다 골라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학이 보편어인데 학습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언어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다. 수학이라는 게 여겨질 수 있답니다. 보편 언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어라는 거거든. 하지만 그것 대부분이 명시적으로 taught, 학습되잖아. 가르쳐지잖아. 이 시가 지칭하는 건 수학이죠. 학문명은 보통 스펠링이 S로 끝난다. 복수여서가 아니라 원래 스펠링이 S로 끝나니까. 하지만 제시가 된답니다. 일부 측면 있죠. 수학적 지식의 측면이라는 게 보편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잖아. 선천적. 그 다음에 형용사가 두 개 병렬되는 거다. 수학의 지식의 일부 측면은 선천적이고 present, 존재하는 from birth,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수학이 보편어로서 능력, 디선, 구분하는 능력이죠. 식별하는 능력이죠. between, 다른 양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 그쵸? 한편 이해하는 거 있죠. 관계랑 association, 연관성을 이해하는 거 있잖아.
수 사이의 관계와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predominantly 주로 이제 학습이 되어야지. 선천적으로 적고 많음은 구분할 수 있지만 관계와 연관성, 숫자 사이의 관계와 연관성은 학습이 되어야 한다. 결국 1번 문장을 반복하고 있고, 비록 수학이라는 게 여겨질 수 있거든. 보편 언어로 여겨질 수 있지만 distinct, 분명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답니다. 무엇에 있어서 그러냐면은 세는 체계라는 게 사용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있잖아. 단어 11이나 12가 직접적으로 반영하진 않잖아. 그 값이라는 것을. 그것들이 상징하는, 나타내는 값이죠. 10 플러스 1이나 10 플러스 2를 이제 알 순 없거든. 11이나 12에서. 하지만 이제 중국어를 얘기하죠. 중국어에서 숫자 시스템이라는 게 매우 논리적이랍니다. 그 단어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값을 반영하죠. 그 사용이 되는. 예를 들어 숫자 22죠. 중국어에서 얼쓰나 봐. 동격, 얼쓰. 문자 그대로 번역이 된답니다. to 10이라고.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2, 10. 그 자체로 10이 두 개 있다는 거거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언어적 표현뿐만이 아니랍니다. 그 숫자의 언어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또한 세는 시스템 똑같아. 사용되는 세는 시스템 또한 다르다.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다르다고 영어랑 중국어로 예시를 들었는데 카운팅 시스템도 다르대. 데시멀 시스템 역시나 십진법이라는 게 predominate. 오늘날 지배적이긴 하지만 다른 카운팅 시스템, 세는 체계 또한 발달이 되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마야의 숫자 시스템은 베이스 20 시스템 20진법을 사용했죠. 20진법. 십진법이 너무 숨쉬듯이 자연스러워서 20진법이 어떻게 사용되나 싶기는 한데 이게 마야인들이 사용했던 20진법 숫자 표기 방법이거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20개를 기본 단위로, 10진법은 10을 기본 단위로 하는 거고. 그 다음 39번. 이게 어떤 시냅스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거든? 여기 화면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중간 거점지대처럼 돼 있는 데를 뉴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걸 시냅스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얇은데 인간이 계속해서 암기하고 연습하고 어떤 것에 노출되면 이게 다리가 굵어진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도 호스의 목적, 호스. 너네 샤워기 한번 생각해봐. 샤워기의 목적이 뭐야? 물이 여기 노즐에서 나와야 되잖아. 너네 샤워하는데 샤워기 이 노즐, 샤워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다 샌다고 생각해봐. 이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 이 구멍을 막는 거. 이 막아가지고 원하는 신호를 얻어내는 것, 이것에 대한 과정을 악기를 연주하는 걸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 악기를 연주하는 거. 악기를 연주하는 거든 수영을 하는 거든 혹은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면서 괄호를 표시하는 거든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뇌에선 어떤 작용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연습할 때 그게 무엇이든 악기든 수영이든 혹은 영어든 우리는 강화하고 싶어 하잖아. 시냅시스를. 어떤 시냅스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를 강화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 어떤 것을 correctly, 올바르게 연주하는지에 대한, 어떤 것을 올바르게 연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즉 올바른 시냅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반면 약화시키고 싶어 하죠. 도우즈가 지칭하는 거는 시냅스죠. 시냅시스 복수니까 시냅.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는 강화. 그 다음에 erroneous message, 오류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시냅스는 약화시키고 싶어 하죠. 약화시키는 한편 이것이 작동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령문 leaky hose, 물이 새는 호스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많은 구멍을 갖고 있는 그것은 당연히 호스겠고, 호스로 연결시킬게.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스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 거거든. 이것은 뭐라고 썼니, 세원이?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 시냅스 능력이 강화되는 게 시냅스 능력이 강화되는 강화되는 것. 정보가 좀 빠져있네요. 그 은지는 뭐라고 썼니? 저는 시냅스 전달해서 구체적으로 쓰세요. 시간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너네 이제 쉬는 시간 주고 이제 수다 떨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나중에 복습할 때 시간이 적게 들거든. 아연이는 뭐라고 썼니?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 그쵸? 이제 거기서 1번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이 주어지면 좀 더 좋거든. 연주 연습 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 강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약화, 이렇게 되는 거죠. 연주 연습 시 올바른 정보 전달, 검정색으로 쓸게요. 안 보일까봐. 올바른 정보 전달, 시냅스 강화, 그렇지 않으면 약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체육 수행평가 하나만 떠올려봐. 너네가 원하는 동작이 있잖아.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올바른 동작은 강화하고 싶고 잔가지 같은 것은 쳐내고 싶잖아.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물이 새는 호스를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구멍이 많대. 스위치는 워터에 맞출게. 일부 물이 고스로 더 호스를 통과하거든. 그리고 노즐 밖으로 나온답니다. 하지만 얼라로브 많은 그것들이 셀 거래. 그 구멍 밖으로. 그 우리가 본 이미지 중에 이 왼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구멍으로 막 물이 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것이 what your brain is like, 너의 뇌가 어떤 상태인지랍니다. 근데 조건이 붙잖아. 이 모습이 어떤 상태야? 너가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떤 것을 막 구멍으로 물이 새는 상태, 이게 너의 뇌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물 있죠, running, 흘러서 나오는 물 있죠, 그 구멍으로. 이게 모든 erroneous information, 오류가 있는 정보거든. 너의 뇌라는 게 보내고 있는 너의 손가락, 입술, 그 다음에 기타 등등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보내려고 해도 그 오류가 있는 그 정보가 막 구멍 사이로 빠져나온다. 근데 너가 그 구멍을, 호스에 있는 구멍을 막잖아? 그럼 모든 물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서 노즐로 나오게 된답니다. 얘들아, 그 호스에 있는 구멍을 막는다는 건 결국에 뭐를 의미하는 걸까? 유추해 보건대. 구멍으로 물이 안 새고 노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그러려면 일단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그 한글로 쓴 것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냐? 뭐라고 써니? 하늘이 뭐라고 썼니? 내가 여러 신체에 보내는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그러니까 뇌 수준에서 얘기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기 비유적 표현이잖아. 지금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올바르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뇌에서는 지금 어떤 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뇌가 잘
뇌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와 익숙한 물체인 구멍 뚫린 호수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그 시냅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호수에 난 구멍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 양식이 필요한지 그 시연이는 혹시 뭐라고 썼니?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될까? 정보가 잘 전달되려면 그쵸, 반복이죠. 연습이죠. 너네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고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즉 호스에서 구멍을 막는다는 건 반복 연습을 얘기하는 거다. 반복 연습. 즉 반복 연습을 통해 잘못된 신호가 줄어들게 만들면 반복을 통해서 시냅스를 강화할 수 있구나. 반복 연습을 통해서 호수에 구멍을 막을 수가 있구나. 연습만이 답이구나. 반복, 계속적인 반복.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럼 모든 물이라는 게 결국엔 노즐로 빠져나온다고 하네. 너의 뇌에서 이것은 어넬러거스, 무엇과 비슷하냐면 시냅스가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시냅스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시냅스보다 강화되는 거냐면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보내는 시냅스보다. 뇌라는 것은 이것을 성취한답니다. 어떻게 성취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게 되잖아. 연주든 운동이든 공부든. 그러면 뇌가 뭐해? 구조를 바꿔. 시냅스의 구조를 바꾼다고. It for to 뭐 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뉴런이 이제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하도록. 얘들아, 우리가 반복 학습하게 되면 뇌 구조가 변한대. 뇌의 구조가 변한대. 엄청난 일이죠. 그 일반적인 그런 어구 있잖아. 뉴로사이언티스, 신경과학에서 일반적인 어구, 뉴런. 어떤 뉴런이냐면 fire, 이제 점화, 불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함께 점화되는 뉴런이 wire together. wire는 여기에서 연결되다. 함께 연결된다. 이게 뭔 말인지 미닝에서 이제 설명해 주거든. 의미한답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서로 의사소통하는 뉴런이라는 건 자주 그것들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죠. 그 의사소통이 더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어떤 동작을 하거나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이 강화돼서 올바른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것은 뭘까, 성훈아? 뇌가 이것을 성취한다. 시냅스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은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신호를, 그쵸, 시냅스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 여기. 스트롱걸로 연결시킬게요. 스트롱걸.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를 원하니까 반복해야죠. 실수는 잘못된 정보잖아. 실수하지 않으려면 반복 학습.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으로 동명사를, 얘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잖아, 시냅시스가. 그러니까 얘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안 된다. 해석과 구조를 이해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이 analogous to, 아까 lead to랑 마찬가지로 to가 전치사잖아. 전치사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이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ing 형태인 being으로 써야 된다. 투부정사 형태로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this를 안 하네요. 이것이 너의 뇌가 어떤 모습인지다. 저는 여기로 연결시킬게요. 처음 배울 때 우리의 뇌가 어떤 상태냐? 그 많은 물들이 호수의 구멍 밖으로 새는 이런 모양새다. 뭔가를 처음 배울 때. 이제 그 구멍을 막으려면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주제문은 시연이 몇 번으로 골랐니? 골라왔어? 다 읽고 나니까 몇 번이 적절할 것 같아? 몇 번이랑 몇 번? 5번, 6번. 나도 6번으로 골라오긴 했거든? 일단 6번이랑 뇌라는 게 결국에는 시냅스의 올바른 정보를 보내는 시냅스의 강화를 성취한다. 구조를 바꿈으로써. 일단 6번으로 할게요. 6번으로. 그 다음 40번. 일단 요약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 익스페리먼트 그 실험에서 있잖아. 그 참가자들 있죠. 근데 어떤 참가들이냐면은 테이크 어 브레이크 하면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죠.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 동안 휴식을 취한 참가자들이 컨텐츠는 만족한이라는 뜻이죠. 더 만족했답니다. 어떤 참가자보다 그랬냐면은 더 길고 지속적인 마사지를 받은 그런 참가자보다. 그리고 그것은 뭐를 보여주냐면 휴식이라는 게 막는 것을 보여준대요. 참가자의 그 적응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경험에. 일단 여기서 컨텐츠에 답근 거는 몇 번 문장에 있냐 얘들아? 몇 번 문장에 있죠? 8번. 8번. 여기로 찾았군요. 여기로. 전 여기로 찾아왔네. 여기. 이걸 A에 답근 걸어볼게. A. B에 답근 거는 몇 번에 있죠? 참가자의 적응을 막았다. 그쵸? prevent A from B에서 이 prevent 또 나오네? 계속 나오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쵸? prevent, stop,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이행문 투부정사 페이지에 이거 정리되어 있다. 표 맨 마지막에. 얘들아, 뉴욕대학에 넬슨이랑 탐이라는 사람이 익스플로어드 탐구를 한번 해봤답니다. 놀라운 현상을 탐구했거든. 2008년에 연구에 저 딱 대학생 됐을 때네요. 저 08학번이거든요. 그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을 모집했거든. 이게 듣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들은 참가자들이죠. 그들이 마사지 쿠션을 검토할 거라고 들은 참가자들을 모집했대. 마사지 쿠션 하면은 그냥 그 부모님들이 그 무릎이나 그 어깨에 대시는 덜덜덜덜 떨리는 그거 생각하면 되거든. 얘 스플릿은 3단 변화가 똑같아서 지금 과거분사 형태야. 참가자들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장비를 사용했대요. 3분 동안 6, 3, 18, 130초 휴식 없이. 두 번째 집단은 마사지 쿠션을 사용했답니다. 두 번의 기간이네. 80초. 그리고 20분의 휴식 그 세션 그 회차 사이에. 그러니까 총 길이는 똑같거든. 총 길이는 똑같은 거 알죠? 총 길이는 똑같아. 첫 번째 집단이나 두 번째 집단이나. 단지 두 번째 집단은 중간에 20초 휴식이 있었다. 후에 참가자들은 요청받았답니다. 평가라고 그들의 마사지에 대한 즐거움을 9점 척도로. 1점은 not pleasant, 만족스럽지 않은. 9점은 완전 만족한. 어떤 사람이냐면 3분의 마사지를 받은 사람은 평균적인 레이팅 점수 6.05점을 줬답니다. 9점 중에. 하지만 강요된 사람들 있죠. 20초의 휴식을 가지라고 강요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사지 동안 더 짧게 받았거든? 중간에 한번 쉬었는데도 7.5점의 평가를 줬대. 그것은 17%의 향상인데 만족도에 있어서 at first glance, 얼핏 보기에 그것은 counterintuitive, 직관에 반하잖아. 덜 받았는데 더 만족한다고? 그것은 16%의 향상을 의미하는 거죠.
앞문장이 이게 노란색 형광펜 지금 보면 16%나 향상했다고? 더 적은 시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집단 있잖아. 더 짧은 마사지를 받은 집단이 그것을 더 즐겼다니까? 하지만 이론은 뭐냐면 기쁨에서의 중단, 휴식이라는 게 막는 거죠. 우리가 뭐 하는 걸? 너무 익숙해지는 걸, 긍정적인 경험과.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덜 인식하는 걸 막는 거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거는 뭘로 찾았냐? 무엇을 덜 인식하는 걸 막는 걸까? 그 긍정적 경험이죠. 네모가루 여기. 그러니까 친구가 맨날 음료수를 사줘. 맨날 사줘. 그러면 처음엔 좋다가 점점 habituation. 익숙해지니까 별로 고맙지도 않거든? 근데 1년에 한두 번 사준다? 그러면 그 만족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고맙게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왜냐면 뭐든지 습관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지문. 얘 지금 명령문이거든? 플렉시 백투하면 무엇으로 되돌아가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본식을 먹고도 간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글이죠. 왜 우리가 과식하게 되냐? 야,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 5만 년 전으로 그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그러면 너네 뭐 하고 있겠어? 지금 편하게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끌고 가고 있겠죠. 엔털롭, 영양, 그 사슴인데 좀 뿔 달린 모양의 동물이거든. 마을로 끌고 가고 있겠죠. 야,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너에게 신진대사적으로 얘기해서 2000칼로리의 비용이 든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스토크, 뒤쫓고 그 다음에 체이스, 몰래 뒤쫓고 체이스 쫓고 브링 다운, 쓰러뜨리는데 그 역량을 너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너는 명확히 소모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2000칼로리를 너의 expenditure, 그 비용이라는 것을 recover, 회복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내가 사냥해서 이짓저짓 다 해서 2000칼로리 소모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보강해줘야 되잖아. 하지만 어떠한 guarantee, 보장도 없어. 너가 성공적으로 엔터롭, 역량을 얻을 거라는 더 next out, 다음 사냥 때, 다음에 나갔을 때. 그래서 만약에 너가 오직 너의 신진대사적 필요만 먹게 되잖아. 딱 2000칼로리만 먹는다. 너는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비축해둬야 된다는 거죠, 몸에. 그것이 히도닉, 쾌락과 관련된 뇌의 부분이라는 게. 그리고 그것은 관장하거든. 보상의 느낌을 관장하는데 쾌락 관련 뇌의 부분이 킥스인, 작동하기 시작할 때랍니다. 너로 하여금 더 많이 먹도록 드라이빙 만들면서. 일단 끝까지 읽을게. 하지만 어떻게 너가 메커니컬, 물리적인이라고 해석할게. 물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거냐. 그 배에 2000칼로리의 고기로 가득 찬. 애들아, 배는 일단 물리적으로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배가 불러버리면 어떡해? 배가 꽉 차면 어떡해?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뇌가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뭐 하기 시작해? desire, 원하고 갈망하는 거죠. 어떤 음식을? 더 칼로리적으로 덴스, 밀도가 높고 칼로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리고 그것은 going to be food. 어떤 음식이 양은 적은데 칼로리가 높겠어? 자유당과 지방이 높은 음식. 우리가 달고 짠 것을 좋아하는 이유다. 양은 적은데 칼로리는 높아서 생존에 유리하거든. 내 작은 뱃속에 많이 넣을 수 있거든. 어떤 음식이라는 게 높을까? 자유당과 지방이 있어서 디저트, 고기 먹는 것보다 디저트 먹는 게 칼로리적으로 유리해.
너의 디저트배? 이거 진화적으로 남아있는 거다. 너의 날들에 그 세렝게티에 있을 때. 이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Even when full. 배가 가득 차도 너는 여전히 desiring, 원하는 거죠. 올바른 유형의 음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쵸? 너가 maximize, 최대화할 수 있도록 너의 칼로리 섭취를 매 끼니마다. 우리가 밥 먹고도 간식 땡기는 이유가 이 생존 욕구에 있구나. 진화적으로 잘 발달한 거구나. 왜냐하면 보장이 없거든. 그쵸? 다음 식사가 언제 arrive, 도래할지, 다음 사냥에 성공할지 말지 모르니까 많이 먹어두게 진화한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alive, 살아있도록 했답니다. regular, 규칙적인, feast는 잔치거든. famine은 기근이야, 굶주림이야.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규칙적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 먹을 게 없기도 한 순환에서 살아있도록 유지한 이시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그거죠. 디저트 배. 달달한 거를 땡기게 하는 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칼로리를 몸에 많이 축적해서 물리적인 공간보다 칼로리를 많이 축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과거에 먹을 게 부족할 때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됐거든? 하지만 become toxic, 독성, 해로워졌다는 거죠.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왜냐면 요즘은 feast, 잔치. 먹을 게 많고 많은 환경이거든, 오늘날에는. 10번 문장을 쉬운 말로 푼 게 이 밑에 있는 문장이거든? 한때는 준사역 동사니까 인간이 배고픔에서 살아남도록 도왔던 것, 즉 디저트, 달달한 거를 땡기게 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음식을 가진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먹을 게 부족해서 칼로리 높은 거를 원하는 게 되게 진화적, 생존에 유리했는데 지금 먹을 게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제 많이 먹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 안 한 게 지금 5번 문장의 그 대시거든? 대는 이거죠. 앞문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너가 오직 너의 신진대사적인 필요성, 최소한만 먹으면 오래 못 사는 그런 문제점. 그때 바로 뇌의 쾌락과 관련된 부위가 작동하면서 더 많이 먹게 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네요. 집에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건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9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9번? 9번이랑 10번 하면 되겠네? 문제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거 단어 시험지 한 장짜리 나눠준 거 있죠? 그거 평일에 완성해 오면 돼. 학익여고는 5월 모의고사 워크북 목요일까지 전부 37번에 7번 디스랍니다. 일단 그거부터 하자. 37번에 7번 디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1년의 예상이라는 걸 발달시킨다. 7번 문장의 디스는 앞문장의 to interpret부터 ahead에 해당하는 거거든.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예측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37번 지문의 7번 문장의 to도 디스에서 디스는 앞문장의 to interpret부터 ahead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죠? 22번 22번? 22강에 3번도 안 했답니다. 인성여고 22강에 3번에 8번. 이것은 유해하다. 다른 종들에게. 이것 앞문장 전체로 했네요. 7번 문장. 인간이 코끼리의 수를 특정 지역에서 감소시키면 사바나가 다양성도 줄어들고 덜 오픈되게 되는 것. 그러면은 좋지가 않다. 22강의 3번 지문의 8번 문장의 디스는 앞문